자, 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몇 번이냐면 연습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연습 문제 하나 고난도로 하나 풀고 몇 번을 보냐면 원수절이 있어서 순열을 좀 못해요. 왜냐면 순열을 잘하면 조합이 쉬워요. 순열이 안 되면 조합이 어렵고. 자, 그래서 연습 문제 하나 조금 우리가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면 1번 문제 1번 책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조금 바꾼 건데 13페이지 16번 하나 풀고 13페이지 16번 고전 문제를 해서 이거 50%라도 풀 수 있나 한번 보죠. 13페이지에 16번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중요한 문제들 많은데 왜 또 안 됐어? 초점 안 맞았어. 초점이 맞췄어? 우찌 됐네. 자, 1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이 응용이에요. 응용 1번 겁니다. 1번 거. 자, 1번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1번 책 할 때 이거 비슷한 게 10%에 90%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변형한 거예요. 나중에 1번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1, 2, 3, 4, 5개 네 자리 숫자를 사요. 네 자리 수를 만들 때 다음을 답하여라. 1의 자리수가 1인 것은 몇 개인가? 모든 네 자리 정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중요한 거죠. 내가 생각하기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나중에 1번 책에 공부할 때 그대로 있다. 똑같은 문제. 숫자가 조금 달라요. 똑같은 문제가 또 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몇 자리 정수를 만드냐면 별표 5개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돼서 1번 문제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보여줄게요. 별표가 5개요. 응용 문제를 하나 잘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게요. 1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풀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번 대학입시 문제는 100% 병렬형이다. 병렬형. 아까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60번째 1번, 2번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1번 대학입시 문제는 전부 다 병렬형이에요. 병렬형.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의를 할 때. 무슨 얘기냐? 1번, 2번 이렇게 얘가 포인트, 얘가 10점 만점에 얘가 80%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 얘가 20% 정도의 배점을 아마 가질 것 같아요. 난이도로 보면. 자, 두 문제 중에 1번 풀어봐야 20%밖에 점수를 못 받고 2번을 풀어야 80%의 점수를 받는 거야. 근데 병렬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2번을 풀려면 1번을 응용을 해야 돼요. 얘를 이용해서 2번을 풀게 돼 있고 그 밑에 만약에 3번이 있으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또 풀게 돼 있고 1번 대학은 다 그래요. 100%. 안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이 없어도 사실은 풀어야 돼요. 1번이 없어도. 1번이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숫자를 줄이고 세 자리로 바꾸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1번에 던져준 이 문제는 산수예요. 근데 얘를 이용해서 얘를 풀 수 있게끔 사고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 1번 입시. 첫 번째 문제는 얼마나 쉬우냐면 앞에서 했던 거면 알면 돼요. 1의 자리수가 1이래. 여기가 1. 그러면 봐봐. 여기 1이 들어가면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몇 개? 5개죠? 얘는 그냥 뭐가 되냐면 OPS3가 답이야. 끝에 얘가 굳이 뭐 코리안으로 말을 붙이면 2를 제외한 2에서 얼마? 2에서 6중
몇 개? 한 개를 우리가 어떻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끝에 자리수가 1인 게 뭐냐면 60개가 생겨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60개. 끝에 자리수가 1인 게 60개가 생긴다. 얘를 이용해서 2번을 한번 풀어보겠니? 이런 뜻이에요. 1번 대응식 전형적인 1번 대응식 문제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얘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라. 그럼 이 얘기 아니니? 여기 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 문제 풀 때. 딱 보고, 좋은 문제네. 여기 1인 게 몇 개 생기겠니? 60개. 여기 2가 들어가는 게 몇 개 생기겠니? 60개. 3이 들어가는 게 몇 개 생기니? 60개. 4가 들어가는 것도 몇 개? 60개. 5도 몇 개? 60개. 6도 몇 개 생겨요? 60개.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여기에 1에서 6이 들어가는 경우가 전부 다 몇 개? 60개씩이구나. 오케이? 1이 들어가도 60개. 여기 2가 들어가는 것도 똑같잖아요. 저번에 60개. 3이 들어가는 것도 60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가요? 자, 그러면 1에서 6이 들어가는 경우는 모두 각각 얼마가 돼요? 60개씩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1일 때도 60개, 2일 때도 60개, 여기 2가 들어가는 것도 60개, 3이 들어가는 것도 60개. 오케이? 이해가니? 되겠니? 오케이? 봐봐, 다시 한번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1이 들어가는 게 60개, 여기 2가 들어가도 60개, 3이 들어가도 60개, 4가 들어가도 60개. 되겠니? 5가 들어가도 60개. 그거 다 써줘요? 응?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요? 여기에 이제 집어넣게, 여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개념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본고사에서 난이도가 좀 중상급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네 자리 수의 합을 구한단 말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리의 수의 합을 구하는데 이걸 찾아내야 돼요. 1의 자리수의 합을 먼저 이걸로 찾아낼 수 있어요. 1이 들어가는 게 몇 번 나온다는 거니? 60번. 2가 들어가는 게 몇 번? 60번. 3이 들어가는 게 몇 번? 60번. 4가 들어가는 게 60번. 5가 들어가는 게 60번. 6이 들어가는 게 몇 번? 60번. 얘네들을 다 더하면 여기 1이 들어가는 게 몇 번 더해지겠니? 60번. 끝에 자리수가 1인 게 60개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다 더하다 보면 1인, 끝에 자리수가 1인 1의 자리수가 몇 번 나온다는 거 더할 때 60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끝에 자리수가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2가 되는 게 또 몇 개가 나온다는 거니? 60개죠. 1이 나오는 거 60개, 2가 나오는 게 60개 다 더하면 1의 자리수의 합은 어떻게 돼요? 1인 게 몇 번? 60번. 2인 게 몇 번? 60번. 3인 게 60번. 각각 몇 번씩 더해지는 거야? 60번씩 더해지겠죠. 끝에 자리수가 1인 게 60개니까 걔네들 다 더한단 말이야. 1의 자리수가 60번 더해주고. 1의 자리수가 2인 게 몇 개? 60개, 60개. 걔네들 다 더하면 2가 60번 더해주고. 이해가니? 1의 자리수의 합은 1이 60번 더해지는구나. 2가 60번 더해지는구나. 3이 60번, 4가 60번, 5가 6이 60번 더해지는구나. 이게 1의 자리수의 합이에요. 이해가니?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1의 자리수의 합을 따로 더했어? 그러면 뭐가 돼? 10의 자리수의 합을 따로 더해야 되겠네? 왜? 1의 자리수만 따로 더했으니 각 자리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100의 자리수의 합을 구해야 되겠네?
천의 자리수의 합을 구해야 되겠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각 자리수별로. 되겠니? 자, 미래 자리수의 합은 이제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자, 봐봐. 자, 이제 여기에 지금 다음 거를 우리가 쓸게요. 안 되면 영상을 보고 두세 번씩 보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이 위에 게 이거야. 이제 비교할게.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1에서 6이 들어가는 게 몇 개씩? 60개씩 생긴단 말이야. 60개씩.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말 쉽게 설명 끝까지 너무나 쉬운 게 아니라 여기 1이 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으면 1이 되는 게 60개. 응? 그 얘기야. 그리고 이걸 잘 이렇게 쭉 가가지고 끝에 자릿수가 몇 개? 이렇게 2가 되는 게 60. 다 60개라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6이 되고 여기 되는 게 또 몇 개? 60개야. 얘네들을 다 더한다는 거야. 결국은 몇 개냐면 3,600개가 생겨요. 이거 가지고 네 자릿수를 만들면 3,600개가 생기면 어쨌든 이해가?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1이 몇 번 더해줘? 60번. 2가 몇 번? 60번. 이거야 얘네들의 수야. 그럼 여기서 어떠한 사고력의 발전을 가져와요? 각 자릿수별로 구하는 수밖에 없네. 1의 자릿수만 다 우리가 구했으면 그 다음에 뭐의 자릿수만 구하는 거야? 10의 자릿수만. 그 다음에 100의 자릿수만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자 10의 자릿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60에 이게 떠오르면 이거는 이 학생은 무조건 의대 지원하세요. 오케이? 요게 안 떠오르는 학생은 노력에 의해서 의대를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나 하면 돼요? 10만 하면 돼요. 그럼 이게 10의 자릿수야. 그리고 100의 자릿수의 합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100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1000을 하면 이게 1000의 자릿수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밝혀줄게. 이것만 알면 돼. 됐니? 이건 이해됐죠? 여기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 봅시다. 해봐. 여기를 바꾸고 여기만 바꾸면 돼.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바꾸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 곱하기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이거 엄청 좋은 문제죠. 사고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보세요. 끝에 들어갔을 때 1의 자리 숫자. 여기 1이 들어가면 여기 1이지만 얘는 몇의 자리니? 10의 자리예요. 10의 자리. 여기 2가 들어가면 여기에 2는 10의 자리예요. 여기에 6이 들어가면 얘는 몇의 자리니? 6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한 사람은 이거 그림을 5번씩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외우란 말이야. 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여기가 1이 되는 것도 60개예요. 여기 요놈 빼놓고 하나, 둘, 세 군데 채워야 되니까 여기 1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 1을 제외하니까 1을 제외한 5개 중에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러면 여기 10의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게 60개 10의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게 60개 10의 자리에 6이 들어가는 게 60개니까 여기에 요것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100의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 똑같고 여기 1, 들어가는 게 다 60개씩이니까 자릿수만 하나씩 옮겨주면 되는 거다. 오케이? 1번 입시 1번 입시 1번 거야. 얘네들을 다 모아보면 돼요. 더하면 모든 숫자가 돼요. 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 줄이고 세 자릿수의 합. 오케이? 그러면 5점짜리나 7점짜리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해가니? 여러분들 나중에 1번 책에 이게 나오면 이게 탁 떠올라야 돼. 오케이? 1번 책에 있어요. 자, 그래서 16번을 업그레이드 문제로 하나 추천을 했다. 별표했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유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냐면 4페이지로 가서 자, 5번으로 갈게요. 투수에서 5번. 자, 이제 투수에서 5번은 뭐냐면 자, 이렇게 갑니다. 투수에서 5번. 자, 투수에서 5번은 다른 게 아니고 거기 보면 1번에 이웃이란 말이 있어요. 1번 이웃. 거기다 밑줄을 다 치고 자, 이제 우리가 1번 입시를 풀다 보면 뭐 1번께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웃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순열 조합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삼지라고 했나? 그 문 좀 닫아줄래? 바깥에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공해겠어. 이게 문을 안 닫으면 소리가 많이 들리면 나 같으면 가만히 있는데 응? 저그 사무 보고 있는데 막 방해 소리가 막 들리고 난 가만 안 있어. 뭐 하시는 겁니까? 문 닫아주세요. 그랬는데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말씀 안 하고 지금 보니까 문 열려있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웃이란 말이 나오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순열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합에도 나오고 확률, 통계에도 다 나와요. 이웃이란 말이. 예? 이웃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게요. 여학생이 3명 있대요. 여학생이 3명이고 그 다음에 남학생이 4명이래요. 뭐 이거 큰일 났네. 싸움이 나겠구만. 그죠? 수사 안 맞잖아요. 자, 어쨌든 좋다 이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있대요. 특징이죠. 뭐 여기 뭐 대학생들도 있지만 미팅 나가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지? 그러면 꼭 여학생들은 뭉쳐 있어요. 뭉쳐 있어요. 그럼 미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학생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찢어놔요. 무조건 찢어놔요. 그래야 내가 찢어내를 탁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지. 뭉쳐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너도 많이 해봤잖아. 미팅. 대학 갈 때 안 해봤어요? 왜 그랬어? 대학생은 뭐 하러 해? 미팅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치? 오래 안 다녀서 그렇구나. 농담이고, 좋아요. 그건 개인의 성격이니까. 나도 대학 다닐 때 미팅을 2번인가 밖에 안 해봤어. 미팅 재미없더라고. 똑같구나. 그것도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이렇게 해봤어요. 미팅 나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럼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니? 미팅 나가면. 고등학생들밖에 없긴 하겠지만. 난 그런 거 못 참아요. 잘 보일래 얘기가 안녕 뭐 안녕하기 친구들도 많은데 술 먹고 왔어. 자, 어쨌든 이런 얘기야.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여학생들 3명을 찢어놓는 방법이죠. 일단 2번부터 먼저 풀게 쉬운 거. 자, 2번을 보면 무조건 뭐라고요? 찢어놔야 돼요. 여학생이 뭉쳐있으면 절대 안 돼. 꼭 폭탄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데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구하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쉬운 거야.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 인원수가 많은 사람을 먼저 어떻게? 일렬로 나열하면 돼요. 얘는 4팩토리얼이 돼요. 인원수가 많은 걸 먼저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얘는 4팩토리얼 맞죠? 아까 일렬로 나열하는 건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생기냐면 하나, 둘, 셋, 넷, 5군데의 공간이 생기죠. 이 5개 중에 몇 명이니? 3명을 아무데나 넣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4 팩토리얼 곱하기 5p의 3가 돼요. 왜냐하면 여학생을 여기 넣어도 돼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면 그래요. 5p의 3가 돼. 5건 중에 몇 개? 3개. 그렇죠? 5건 중에 3군데 넣으면 되고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다 다르니까 순열이 되겠죠. 순열.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많은 거를 또는 인원이 같을 때는 아무나 먼저 일렬 나열하고 사이에 놓으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중요해요. 이웃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잘 나와요. 얘는. 특히
그룹으로 나눌 때 많이 나오거든요. 조합에서 많이 쓰이니까. 이웃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두 단계를 봐야 돼요. 처음에는 한 개의 뭐 그룹으로 한 개처럼 봐야 돼요. 한 개처럼. 처음에는 한 개의 그룹. 한 개의 그룹으로 보는 즉 몇 개처럼 한 개처럼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뭐가 되냐면 그룹 내에서 이렇게 그룹 내에서 뭐가 자리 교환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 내에서 자리가. 무슨 얘기냐? 이거 얘에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올 때는 가장 간단한 예를 통한 이해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적용도 안 돼요. 그럼 간단한 몇 개를 외우면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건데 그 간단한 몇 개를 안 해요. 주어를. 무슨 얘기냐? 딱 보고 오케이. 여 1과 여 2와 여 3이 있으면 얘를 처음에 하나처럼 보란 말이에요. 하나처럼. 한 개처럼. 하나의 그룹 한 개처럼 봐라. 그럼 여기에 플러스 몇 명이 오냐면 남자 4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가 되는 거니? 자, 플러스 5명처럼 보는 거야. 5명처럼. 하나를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 얘는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몇 회? 5팩토리얼. 5개. 이렇게. 얘네들 1년은 안 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답은 셀카는 뭐냐? 얘가 답이야. 항상 이런 것도 맨 마지막 게 답인데 얘는 앞에 있는 거에다가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한단 말이야. 얘가 답이란 말이에요. 얘가 답이야. 오케이. 왜? 나중에 원순열도 그렇고 순열도 다 계속씩 나온단 말이야. 얘가 바로 뭐냐면 그룹 내에서의 뭐가 돼? 자리 교환이 있잖아요. 3명이 1년을 자기만 바뀐단 말이야. 이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처음에는 그냥 하나처럼 조합에서도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일렬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자리 이동을 하니까 여기 내에서 또 자리 이동을 하니까 각각이 다 다르네.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열에 나오든 조합에 나오든 원순열에 나오든 확률에 나오든 이렇게 푼다는 되겠나요? 밑에 있는 유제도 꼭 푸시고 그렇죠? 밑에 유제 보면 수학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다른 책을 놓고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이웃한다. 다 이렇게 있죠. 처음에는 하나로 봐. 그리고 나서 자리 교환을 생각하면 되겠다. 됐나요? 밑에 있는 유제 다 푸세요. 처음이니까. 자 그리고 필수에서 6번으로 갑니다. 필수에서 6번으로 가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에요. 이웃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6번은 2번에다 밑줄 두세요. 2번에 적어도 한 개, 적어도 한, 거기까지 적어도 한. 적어도 한이라는 얘기로 보다 밑줄을 긋고 뭐라고 쓰셔야 돼요? 여사건이라고 쓰세요. 컴플리먼트 여사건. 적어도란 얘기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풀어라라는 그 팁을 보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웃이라는 단어, 적어도 하나라는 단어. 그랬을 때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가 나오면 출혈, 조합, 확률 통계뿐만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여사건으로 풀죠. 여사건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한두 개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르쳐 주죠. 요것만은 여사건으로 안 된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용밖에 없어요. 그네에 비해서 다 99%가 여사건으로 푼다.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여사건으로 풀지 않는 문제는 딱 하나 있다. 나중에 알려준다. 2차 함수에서 근해 분리해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6번을 보세요. 6번. 트라이앵글. T R I A N G L G가 있어요. 트라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T하고 A 사이에 T하고
A 사이에. 그치? 내가 다 하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분 줄 테니까. T하고 A 사이에 두 개가 일렬로 나열한다. 얘는 일렬로 나열하는데 T하고 A 사이에 두 개가 오도록 나열하라 이렇게 돼 있어. T하고 A 사이에 나열해라. 이렇게 있어요. 처음 이제 활동할 때 조금 고생만 하시면 그죠? 어렵지. 이거 좀 어려워. 그리고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삐끗할 때 하지만 모든 입시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자,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은 2를 할게요. 2 곱하기 2는 다 쓸게요. T와 A의 자리 교환이 있는 거예요. 자리 교환. 그렇지? 얘는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T하고 A 사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있고 A하고 T가 있고 여기 몇 개?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퍼스트 단계고 세컨으로 갑니다. 자, 세컨. T에 A가 있는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가요. 오케이. 자, 이게 first. 세컨이야. 세컨은 앞에 걸 누적해서 곱하기를 하는 거야. 순서대로 안 해야 되니까 정확히. 2 곱하기 뭐가 되냐면 얘는 T하고 A를 제외해. T하고 A를 제외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몇 개? 2개가 와요. 6개 중에 2개. 무슨 얘기냐? 6대 2는 6은 T와 정확히 이걸 써줘야 T와 6을 T와 A를 천천히 제한 6개 중 몇 개? 2개. 근데 얘가 P가 된 이유는 왜 그럴까요? P가 된 이유는 여기에 만약에 L2가 들어가는 거하고 EL이 들어가는 거하고 구별이 되죠. 여기가 P야. 구별이 되면 P다. 오케이? 되겠니? 세칸이야 이제. 서드는 뭐냐면 T하고 A하고 두 개 해서 얘가 하나의 뭐가 돼? 그룹이 됐어요.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8개야? 8개? 여기에 몇 개가 더 오니? 4개가 더 온단 말이야. 얘는 하나니까 뭉쳐 다니니까 토탈 몇 개? 5개가 되는 거야. 서드의 공식은 누적이 되어오는 거를 맨 마지막 곱하기 6pt 곱하기 5p 끝. 하나에 나머지 몇 개? 스펠링 4개가 더 와야 돼. 5개. 얘는 이미 다 계산이 됐어. 얘네들이 바뀌어지고 이게 바뀌어지는 건 이미 여기서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4등을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가 5개가 나열이 되는 콤팩트가 돼. 이해하나? 이해가요? 이렇게 한다. 다 중요한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요. 아시겠는가? 자, 밑에 있는 유제를 푸세요. 처음이니까. 밑에 있는 유제 꼭 푸세요. 아시겠나요? 잘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로 갑니다. 중복 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이 순열이 많아요. 순열이 많은데 중복 순열을 볼게요. 아까 이제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보는 건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순열 조합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그림 속에서 해라. 순열 조합 그 다음에 중복 순열 그 다음에 중복 뭐가 돼요? 이제 순열 하나 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구별이 되면 순열이고 구별이 되지 않으면 조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 구별이 되는 것들로 한 거죠. 이게 뭐가 돼? 스페링에 순서 바뀌어도 되니까 구별이 되니까 순열이었죠. 그래서 순열하고 조합은 구별이 되느냐 구별이 되지 않느냐의 개념이에요. 자,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순열의 예를 이제 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서 제일 큰 게 뭐라고 했니? 얘네 둘은 뭐의 개념이라고 그랬지? 뽑는다의 개념이라고 그랬어. 뽑는다. 그렇지?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개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어디서? 6개 중에 2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야. 뽑아서 나열하는 개념. 얘는 뭐가 되니? 만든다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2개를 가지고 3개를 만드는 거 이런 거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열하고 조합을 공부하는데 큰 이 둘 사이의 개념의 차이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평생 풀어봐야 안 되지. 네? 뽑는 개념하고 만드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개념에 뭐가 되냐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열 조합을 이게 중복인지 뭔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이제 공부하면 다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뽑는다의 개념이었고 여기서부터 뭐다? 만든다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애매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거기는 보기 2번을 보세요. 보기 2번. 잘 봐. 보기 2번. 여기에 있는 순열 조합은 그냥 우리가 계산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거를 공식화해서 분류해 놓은 게 순열 조합이에요. 거기는 보기 2번도 중복 조합을 몰라도 풀 수 있어. 중복 순열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걔를 공식화해서 중복 순열이다 얘기를 하는 거야. 5페이지에 보면 보기 2번에 뭐라고 그랬니? 5통의 편지를 몇 개의 우체통에 집어넣어? 3개 우체통에 집어넣는데요. 여러분들 우체통을 편지에 넣을 수 있니 없니? 없죠. 편지를 어디다 넣어야 되니? 우체통에 넣어야 되잖아. 그쵸? 어? 아, 우체통을 편지에 넣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순열절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느냐? 편지가 있어요. 이 예를 가지고 중복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전체를 어떻게 개념을 지을 수 있는 예를 또 적어주겠지. 일단은 요거하고 요것만 구별하면 편지가 5개가 있어. 편지를 이제부터 1번으로 쓸게요. 을지리 산신 할게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 우체통이 있어요. 우체통. 아직도 1번은 A, B, C가 있어요.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개념은 가장 간단한 예를 가지고 등차시열, 등비시열 마찬가지예요. 가장 간단하게 딱 써놓고 정의 써놓고 일반항 딱 구하면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이로 들어갈 수 없지 않니? 그지? 그러면 봐봐. 얘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니? 3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얘가 우체통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니? 3가지. 그리고 얘도 몇 가지? 3가지. 얘도 3가지고 얘도 3가지예요. 결국은 답은 얼마야? 3. 다 쓰자. 3을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건 다 곱한단 말이야. 그러면 3 곱하기
3의 몇 제곱? 5제곱이네요. 오케이? 되겠니? 응? 이해가요? 얘를 공식화한 게 중복 수열이에요. 왜 만든다의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야. 우체통이 몇 개가 있니? 3개가 있죠. 이 3개를 가지고 몇 개? 5개를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통 3개 가지고 편지 5개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거야. 중복 순열은. 우체통 3개 가지고 편지 5개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요. n 파이의 r이라고 해서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 예를 가지고 있으면 우체통 3개를 가지고 5개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왜 만든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냐면 자 npr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공식 봤어요? 10p에 10p에 이런 거 없어요. 뽑는다의 개념인데 10개에서 12개를 뽑을 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건 없단 말이야. 항상 얘가 커요. 되겠니? 근데 n의 파이의 r 여기에서는 얘가 더 커도 돼요. 왜? 3개를 가지고 5개를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나중에 중복 조합도 만든다의 개념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이해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 안에다가 그치? 우체통을 편지에 넣을 수는 없죠. 편지 우체통에 넣는다. 3개, 3의 5제곱. A, B, C 3개를 가지고 5개를 만든다의 개념으로 풀어라. 이해가요? 공식은 이거야, 공식은.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 n의 r제곱이 이게 공식. n개 가지고 r개를 만든다. A, B, C 3개의 우체통 가지고 5개를 만든다. 오케이? 되겠니? 나중에 뒤에 가면 이렇게 만든다의 개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복 조합을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그 위에 보기 1번을 봅시다. 보기 1번. 보기 1번을 보면 자, 이제 중복 순열로 갑니다. 이렇게 보자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3, 4, 5라고 되어 있어요. 1, 2, 3, 4, 5를 가지고 자, 첫 번째 문제는 세 자리 숫자를 만든대요. 첫 번째 문제는 세 자리 숫자를 만든대요. 얘들아, 이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숫자를 한 번씩만 쓰라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한 번씩만 쓰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5 여기는 얼마? 4 여기는 얼마? 3이 되겠죠. 얘를 제일 먼저 채운다는 얘기예요. first 5개 second 두 번째로 채운다 third로 채운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 여기가 first, second, third 해도 마찬가지 5, 4, 3 이렇게 했을 때 얘는 5 곱하기 3이니까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얘가 맞아요. 근데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잘 봐. 여기서도 만든다의 개념이야.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중복을 허락해도 된다는 거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니들이 쓰고 싶은 만큼 쓰라는 얘기예요. 그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오겠네. 여기에 몇 가지가 와요? 5 5개가 오죠. 1, 2, 3, 4 아무거나 써도 돼. 그지? 네? 그리고 여기도 몇 가지가 돼? 5가지. 여기도 5가지 다 되지. 얘는 중복을 허락한다. 왜? 중복을 한 번 이상 여러 번 쓸 수 있다. 그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지. 5 곱하기 5 곱하기 그냥 5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잖아. 어?
하나, 둘, 셋, 넷, 몇 개, 5개 가지고 몇 개, 3개를 만든단 말이야. 파이야, 파이. 1, 2, 3, 4, 5개 숫자를 가지고 3개를 만들어 증복을 허락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5, 3고 파이가 들어가니까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응? 오케이? 만약에 여기다 써보세요. 1, 2, 3을 가지고 4자릿수를 만들어. 4자릿수.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야. 잘 봐.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가지, 3가 중복을 허락하니까 3가지예요. 하나, 둘, 3개의 숫자를 가지고 몇 개, 4개를 만든단 말이야. 만든다. 오케이? 얘가요? 얘가 3의 4줄. 이해가요? 이거 저거가 이거. 이게 더 중요한 예죠. 3개 가지고 4개. 이쪽이 더 크잖아. 3개의 숫자를 가지고 4자릿수를 만든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5번은 5페이지에 필수에서 7번이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자, 봅시다. 여기에서 또 0, 1, 2, 3, 4, 5, 4. 3자리 정수는 따질 수 있는 3자리 이하의 정수는 모두 몇 개나 이렇게 돼 있어요. 0이 없이 그냥 1, 2, 3, 4, 5를 먼저 한번 해봐요. 0 없이 1, 2, 3, 4, 5를 먼저 해보란 거예요. 0이 없이 0이 없이 한번 해보세요. 자, 뭐 간단하죠? 0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자,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를 그냥 1, 2, 3, 4, 5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서 뭐냐면 첫 번째 세 자리 정수를 만든대요. 세 자리 정수. 그럼 여기 이제 중복을 허락한단 말이야. 중복을 허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몇 개니? 5개를 가지고 몇 자리 정수를 만들어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나 5에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되겠니? 자, 9자리 정수는 어떻게 될까요? 9자리 정수는 5개에서 몇 개? 5개를 가지고 5개를 몇 개? 2개를 만든단 말이에요. 얘는 5의 제곱이라고. 왜냐하면 얘는 그냥 그려봐도 되잖아. 이렇게 여기에 몇 개 올 수 있는 게 5개.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얘는 5의 제곱. 전체 5개 가지고 2자리 정수를 만든다. 이해가요? 한 자리 정수는 몇 개니? 한 자리 정수는 그냥 뭐가 돼요? 5 파이에 1이니까 얼마야? 5가 되겠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이거야. 근데 여기에 0을 넣은 거야. 0, 1, 2, 3, 4 이렇게 넣는 거야. 그다음에 얘는 이제 몇 자리 정수냐면 3자리 정수를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0이 오면 안 되잖아. 0이 오면 안 되니까 얘만 4. 여기에는 이제 0이 와도 되니까 5. 여기도 얼마? 5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우리가 굳이 공식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쓴 거죠. 4. 여기는 0, 1, 2, 3, 4, 5개 가지고 몇 개? 2자릿수만 만들면 되니까 5개 중에 2자릿수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니? 이해가니? 이게 중복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자릿수를 만들으려면 2자릿수. 2자릿수면 이것은 뭐 산수네. 4 곱하기 얼마? 그냥 얼마? 5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부자릿수가 되려면 0을 제외한 1, 2, 3, 4 중에 하나. 여기는 이제 아무거나 다 와도 되죠. 중복을 하나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식으로 쓰면 4 곱하기 5개 가지고 하나만 만들면 돼. 하나만. 한 자릿수는 몇 가지예요? 5가지. 한 자릿수는 0, 1, 2, 3, 4 다 되잖아요. 이제 0도 한 자릿수가 0인 거예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하면 얘가 되는 거다. 이거나요? 자, 밑에 있는 유제를 딱 보세요.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알겠니? 그 다음에 8번으로 집합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를 보면 이게 얼마나 쉽냐면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1, 2, 3, 4야? A가 이렇게 있으면 1, 2, A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바꿔서도 해봐야 됩니다. 바꿔서도 하면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야. 함수에 A에서 뭐 B로 간대 이렇게. 첫 번째는 함수. 1번은 뭐가 되냐면 함수. 2번은 1대 뭐가 돼요? 함수 이렇게 가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결론을 쓸게요. 결론을. 함수는 중복 순열이에요. 결론을 쓸게요. 그냥 함수. 1대1 함수는 뭐가 되냐면 순열이에요. 순열. 얼마나 쉽냐면 이거는 공식을 쓰기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구한 다음에 공식으로 역으로 묶어주는 게 맞는 공부예요. 무슨 얘기냐면 A가 얼마니? A가 1, 2, 3, 4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B가 A, B, C, D, E가 있단 말이야. 얘는 공식을 먼저 대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공식화하면서 역으로 중복 순열이구나 라는 걸 알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아까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는 거와 똑같은 거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얘 5가지. 네? 얘가 여기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5가지. 오케이? 그리고 얘도 뭐냐면 5가지.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야. 함수를 여기다 넣을게. 함수. 1대1은 여기다 볼게. 함수를 여기다.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5의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식으로 쓰면 5파이의 4가 됩니다. 얘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맞단 말이야. 여기에 뭐가 오냐면 요게 뭐가 되냐면 5개죠. 요게 뭐가 되냐면 공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냐면 정의역의 숫자가 오는 거예요. 정의역. 오케이? 밑에 있는 몇 번이야? 12번에 2번이 공식화 시킨 거겠네. 얘는 공식으로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 1대1 대응을 여기다. 1대1 함수.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니? 1대1 함수가 이거 아니야. x1하고 x2가 다르다면 fx1하고 이게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나중에 조합에서도 나와. 이렇게 가면 즉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의 값이 어떻다?
즉 요놈의 함수값이 요거면 얘는 얘가 될 수가 없다. 얘하고 얘가 다르면 대응되는 뭐가 돼? 함수값이 달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그지? 1대 함수가 돼야 되니까. 1대 함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뭐가 되니? 얘가 세칸이 되면 얘가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4. 왜? 얘가 선택한 거는 얘가 선택하면 안 되잖아. 달라야 되니까. 얘하고 다르면 함수의 값도 달라야 되니까 똑같이 선택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2가 되겠죠. 왜? 얘가 선택한 5개 중 3개 중에 나머지 2개 중에 하나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경우에서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얼마가 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5p 얼마? 4가 돼요. 여기 있는 공변의 개수가 되고 요게 정의원의 숫자가 여기 함수의 개수인데 얘를 공식으로 외우기에는 좀 그러네. 그냥 구하는 게 낫죠. 얘는 공식으로 구하지 말고.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하나를 더 우리가 하면 밑에 있는 문제들은 안 좋은 반대로 쓸게요. 반대로. 이쪽이 더 많아. A가 됐고 얘가 함수밖에 안 되네. A가 1, 2, 3이고 1, 2, 3, 4, 5 1, 2, 3, 4, 5가 됐고 B가 A, B, C예요. 그러면 F가 A, 4, 4 함수의 개수는 이건 1대1 함수의 개수는 못 쓰지. 그지? 왜냐하면 이쪽이 더 작기 때문에. 그 얘를 공식으로 하지 말고 A에 1, 2, 3, 4, 5 B에 집합의 수가 요즘은 잘 안 나와. 이거 말고 이꼬르가 들어가는 게 나오거든요. 조합에서 중복 조합까지 가는 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 얘가 몇 개? 3가지. 얘가 3개. 3개. 얘가 몇 개? 3개. 아까 우체통 문제하고 똑같은 거. 오케이? 얘는 3의 5제곱이고 3 사이에 5가 돼서 얘가 뭐? 공변. 얘가 정의역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잖아요. 함수니까 요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3가지.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되겠네. 얘는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풍년은 낫긴 하겠지만 나중에 조합에 가잖아요. 1대1 함수 그 다음에 거기에 이꼬르를 집어넣어 부등호를 집어넣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했다가 또 쉬었다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같은 거 싶었는데 삼이나 그거 좀 눌러주고